안녕하세요. 최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제한작과 수시 주제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약 한 달 전에 가천대학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초소양평가가 어떤 식으로 치러진다라는 예시 주제와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디자인과 사고의 전환이 두 과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없어지고 기초소양평가와 기초디자인 두 과목으로 실기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뀐 건데요. 일단 뭐 기초소양평가라는 과목이 확대되고 있는 요 근래의 미대 입시 추세에 가천대학교가 좀 더 발빠르게 과목명에 대한 어떤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률에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각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 두 과야 기초디자인과 기초소양을 각각 15명씩 따로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참 재미나게도 기초디자인 같은 경우는 45대 1, 그리고 기초소양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1에 가까운 9.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초디자인은 44대 1, 기초소양평가는 1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온 거죠.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가천대학교 기초디자인 주제가 굉장히 또 쉽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굉장한 연출력을 또 요구하고 주제어도 어느 때에 따라서는 되게 난이도 있는 주제어가 나오기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소양평가의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아무래도 기초소양 준비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수시에서 경험상 한번 기초소양으로 가천대를 한번 볼까? 약간 고민스러울 거예요. 붙으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기대하는 학생들이 기초소양평가 처음 시행하는 기초소양평가인데 이거를 지원하기에도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방점을 찍은 거는 역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기초소양평가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아마도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기초소양평가 과목으로 준비한 학생들은 이 예시 주제, 이제 뭐 리뷰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제안한 예시 주제와 수시에서 출제된 이 기초소양평가 주제를 보고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문제풀이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다양한 어떤 사고와 다양한 관찰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가천대학교 정시에서도 뭐 기디는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 기초소양은 당연히 경쟁률이 그에 따라서 되게 낮을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기초소양평가 학교에서 제안을 했던 주제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실제 주제로 수시에서 나왔던 주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의 일부분을 제시를 하거나 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시 주제 이전에 학교에서 제안했던 주제들을 보면은 형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제시문을 줬다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은 좀 더 시각 성향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요. 산업 디자인은 산업 성향에 맞는 주제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제공한 시각 디자인과 기초소양 문제의 첫 번째는 아래 조건이 제시하는 제시 지문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디자인과 아이디어 전개 과정을 표현합니다. 조건: POC는 모처럼 끝이 뾰족하게 생기는 원통형 튜브를 외부 덮개가 둘러싼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천연 항균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 방법, 동아 사이언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물질 POC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천대를 준비하는 친구가 이 주제로 제안작을, 그러니까 시험작이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시험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이 POC에 대한 설명이고
그 지문을 읽고 공간을 주제로 상상하여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세균을 없애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하부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을 이 피오신, 튜브처럼 생긴, 그러니까 튜브가 외부 덮개를 뚫고 나와서, 덮개에서 나와서 어떤 안 좋은 어떤 형태들을 끌어모으고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했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공간성, 투시도 굉장히 과감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뭐 피오신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다리에 대한 부분도 이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어떤 그런 다리의 형태로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안 좋은 상황들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어떤 기계 장치에 대한 부분도 이런 다리들이 설정이 같이 되면서 고정도 시키면서 흡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플러스펜과 연필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제안한 그런 제시 재료가 실제 수시 문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 플러스펜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 두 번째 제안 문제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의 일부를 제안을 한 거고요. 이 지문을 읽고 감성을 주제로 상상하여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라는 어떤 그 시의 주제는 뭐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년 같은 경우는 성찰의 계기,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며 괴로움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화자의 마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일단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같은 찾을 수 없는 괴로움의 이유, 뭐 정치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고뇌,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과 정체된 삶에 대한 번민과 고뇌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한 거죠. 그것과 감성을 주제로 상상하여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장 제안을, 그러니까 시험을 봤던 학생이 역시나 이 문제로도 시험을 치렀었는데요. 그 학생의 그림은 이제 이 여러 명이 이렇게 어떤 의자에 앉아 있죠. 어떤 공간에 앉아 있고 괴로움에 대한 부분,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괴로움으로 이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극복하고 일어나고 있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을 또 표현을 한 겁니다. 역시나 재료 같은 경우는 검정색과 빨간색 플러스펜을 활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제안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두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 기억의 지속이라고도 불리죠. 그 작품을 준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시계나 어떤 형태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보면은 문제는 이 그림은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조명을 디자인하시오. 조명의 형식은 탁상 조명, 펜던트 조명, 무드 조명 등 자유롭게 선택하시오. 요즘 글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에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집의 조명을 여러 개 바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뭐 탁상 조명 정도, 그리고 저희 그 천장에 있는 우리 거실이라든지 식탁 위에 있는 펜던트 조명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무드 조명들도 사실
되게 다양한 구조와 형태들을 띠고 있다는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요즘 미대 입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현대미술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입체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작가의 미술품이라든지 어떤 작품들을 오마주해서 새로운 어떤 형식으로 재해석한 후 표현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가천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나온 이 제한작 같은 경우도 달리의 기억의 고집이라는 어떤 사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 구조에 대한, 형태에 대한 변형을 오마주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조명에 대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 벽에 넓은 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넓은 벽에 이 흘러내리는 어떤 조명의 형태들이 벽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의 발광 어떤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조명의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펜던트라든지, 그러니까 천장에 매달려 있는 펜던트 조명도 되게 원통형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형태 안에서 그 일부분이 비대칭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흐르는 부분이 빛이 나고 있는 발광 물체처럼의 어떤 구조로 디자인되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조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 디자인과 뭐 공예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기존에 너무 이제 좀 변화 없이 이렇게 좀 유지되고 있었던 형태, 실루엣에 대한 부분들이, 혹은 연출 기법, 표현 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오마주를 통해서 좀 다양한 형식으로도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 속, 흐름이죠. 흐름을 대변을 하는 주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디자인과 기초 소양 평가 제한 문제 두 번째인데요. 일단 똑같은, 역시나 지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의자가 최소 1인당 7개일 것이다. 뭐 의자에 대한 좋은 점과 의자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을 한 제시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을 읽고 의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자를 상상하여 디자인하시오. 그러니까 의자라는 게 편히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자에 많이 앉으면서부터 신체적으로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제시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걷고 달리지 않게 되면서 근육은 약해지고, 이로 인해 인류는 인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는 거를 편히 앉아서 그냥 쉬고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자의 높이가 일단 좀 높아야 되겠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엉덩이를 걸터 앉게끔만 하는 의자로, 그런 의자는 사실 지금 현재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걷고 뛰는 어떤 러닝머신에 대한 형태와 의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자에 어느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또 일정 시간에서는 그 자리에서 걷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기능과 구조에 대한 것들이 변경이 되는 그런 의자에 대한 부분도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2021학년도 가천대 수시에서 나왔었던 산디과와 시각디자인과 기초소양평가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시문을 제공을 했습니다. 제시문이 뭐냐면은 칼 세이건이라는 작가의 책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사실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 우주에 어찌 보면 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지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거대해 보이지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점일 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건데, 그 내용은 기쁨과 슬픔, 확신에 찬수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저기 태양 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커다란 극장의 아주 조그마한 무대다.
자, 문제는 글을 읽고 우주 탐험에 꼭 필요한 도구를 만드시오 입니다. 우주 탐험에 꼭 필요한 도구는 사실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겠죠. 뭐 SF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등장을 하는 의식주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결합한, 조합된 다기능 어떤 도구들과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주라는 되게 광활한 공간에 대한 것들, 광활하다라는, 그리고 지구는 상대적으로 되게 조그맣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들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 우주 탐험이기는 하지만 우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다라는 어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우리의 도구들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산소가 충분한 공간인지 산소가 충분하지 않는 공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꼭 중요하다, 그런 도구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기초소양평가 시각 디자인과 수시 주제 역시나 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시는 송수건 시인의 지리산 뻐국새라는 시입니다.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리산 뻐국새의 울음을 통해 느낀 서러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1년하고 2년 같은 경우는 뻐국새의 울음이 계속 증폭되어서 서러움의 정서가 증폭되고 있다라는 내용, 좀 부정적이고 좀 슬픈 내용이죠. 3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공간인 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4년, 5년 같은 경우는 울음이 사그러들고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제시된 글을 읽고 중첩을 주제로 상상하여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포스터 디자인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경우는 빨강, 검정, 플러스펜, 그리고 사비 연필을 제공을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서양의 주제에 맞게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중첩, 뻐꾸기의 어떤 형태가 중첩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뻐꾸기의 울음이 증폭되어서 그게 중첩이 돼서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시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뻐꾸기의 어떤 울음 혹은 뻐꾸기의 형태가 중첩이 되고 증폭이 되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포스터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쭉 일단 보시면은 문제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애먹을만 합니다. 일단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는 뭐 내용들도 간혹 있어요. 짧게 보면, 시험장에서 보면. 근데 읽다 보면은 뭐 잘 읽힙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건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전공에 대한 소양을 잘 반영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라고 하면은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웹 디자인, 뭐 평면 디자인이고 포스터 디자인, 뭐 타이포그래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담을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잘 상징적으로 잘 내용과 뭐 글들이 그리고 그림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앞선 나왔던 뭐 우주에 필요한 도구를 디자인하시오라든지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시오라는 것처럼 그 전공 성향에 맞는 어떤 입시적인 형태를 디자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것들 위주로도 다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경쟁률이 기초 디자인에 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죠.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경쟁률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어찌 보면 이 기초 소양 평가라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기초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합격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